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EBS 독학사 1단계죠. 현대사회와 윤리 강의를 맡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현대사회와 윤리가 어떤 주제로 구분이 돼 있는지, 그리고 첫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볼게요. 차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대단원이죠. 대단원 파트 1이 인간과 윤리입니다. 인간과 윤리. 자, 대단원 두 번째는 이제 동양 윤리와 한국 윤리 사상이고요. 세 번째 파트는 서양 윤리 사상 파트입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 사상 파트입니다. 자, 현대사회와 윤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자세하게 이제 1파트 같은 경우는 인간과 윤리에선 어떤 내용이 있냐. 자, 인간의 삶과 윤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윤리학의 기본 원리, 실천윤리, 즉 응용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파트 2, 두 번째 대단원 동양윤리와 한국윤리 사상 내용을 보시면요. 자, 동양 및 한국윤리 사상의 흐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고유사상, 그리고 유교사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양윤리 사상인데요. 서양윤리 사상. 자, 서양윤리 사상의 흐름이 나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고대 및 중세윤리 사상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근대윤리 사상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현대윤리 사상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큰 네 단원 사회사상 부분에서는 사회사상의 흐름, 그리고 인간과 국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챕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과목에 보시면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윤리 과목. 그리고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하고,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 합쳐진 과목이 바로 현대 윤리 사상이다. 이런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수업 인간의 삶과 윤리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과 윤리 사상 내용인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입니다. 자,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는 일단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해주는 독특하고 고유한 특성을 보통 인간의 본질이라고 한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자,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행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배운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본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제 성선설 입장에서 배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성학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무선학설, 그래서 고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자,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내용은 시험 문제 거의 90% 이상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성선설, 맹자부터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편하게 교재 내용을 다 교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교재 내용. 그래서 칠판 내용이 이제 부분에 제가 설명할 부분 제외하면 모든 내용들이 다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예, 그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실 때 따라오기 편하기 때문에, 화면에 있는 내용은 다 교재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다. 순서대로 짜여져 있다.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성선설인데요. 맹자입니다. 자, 맹자하면 누구 제자죠? 누구? 예, 공자의 제자이죠. 공자. 자, 공자의 제자가 바로 이제 맹자가 되겠습니다. 자, 맹자 같은 경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늘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부여받는데, 그렇죠. 하늘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부여받는데,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덕하면 뭐가 있냐면요. 인, 의, 예, 지가 있습니다. 인의, 예, 지. 많이 들어보셨죠? 인의, 예, 지. 선생님, 그럼 공자는 인의, 예, 지란 말을 하나요? 공자는 인의, 예, 지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사덕이란 말을 안 하고요. 공자 같은 경우는 뭐를 강조하냐?
인과 예를 강조합니다. 공자는 인과 예. 인과 예. 왜냐하면 공자 같은 경우는 춘추 전국시대 중에서 춘추시대의 사람이에요. 공자 같은 경우. 그래서 좀 혼란스럽지, 좀 덜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맹자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맹자 같은 경우는 뭐를 더 강조하냐? 인과 의를 더 강조하고, 그리고 플러스 맹자가 뭐를 얘기한다? 사덕이란 얘기를 한다. 공자는 사덕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성선설 맹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인간에게 본성을 주는데요. 도덕적 본성, 그게 바로 사덕입니다. 인, 의, 예, 지. 자, 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면적인 사랑입니다. 내면적인 사랑. 자, 의라는 건요.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정의로움. 그다음에 예라는 건 말 그대로 예의. 사양할 수 있는. 지라는 것은 지식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런 것을 이제 인의 예, 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인의 예지가 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죠. 증거. 이러한 본성이,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덕의 뭐다? 단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사단으로는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자, 일단 인의 단서하면은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아우, 불쌍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를 들어가지고 이 맹자 같은 경우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자, 우물에서 어떤 꼬마 아이가 위태롭게 막 놀고 있어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빨리 뛰어가서 잡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거기다 보고, 쟤 떨어질 것 같아. 봐봐. 이러고 있겠어요? 아니죠. 빨리 뛰어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빨리 구해주겠죠. 그쵸? 이게 측은해하는 마음이 바로 뭐가 있다라는 증거다. 인이 있다라는 증거이면서 단서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의입니다. 수호지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게 바로 의의 단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양지심. 양보할 수 있는 게 예가 있다라는 단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은 바로 지가 있다라는 단서가 되겠습니다. 자, 인간이 하늘의 사덕과 사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본성 또는 이러한 뭐를 받은 거죠? 심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선하다라는 입장이 바로 맹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자, 다음 보시면요. 이제 성악설인데요. 성악설. 자, 성악설 하면은 순자. 서양 쪽에서는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상가 하면은 홉스 있죠. 홉스. 또는 마키아벨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악설. 자,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악하다고 봐요. 근데 이 악하다라는 건 뭐냐? 욕심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편하려고 하는 욕심, 그 다음에 그냥 즐거워만 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다?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순자 같은 경우. 근데 순자 같은 경우는 보시죠. 자, 인간이 악합니다. 성악설이죠. 성악설인데 이거를 순자는 중요한 건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이 순자 같은 경우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 보냐면요. 예가 필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도덕 규범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예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예를 통해서 인위적인 예를 통해서 화성기위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선하게요. 되셨죠? 자, 그래서 순자 같은 경우는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자,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가 필요합니다. 이 예를 바탕으로 화성기위 악을 바꿀 수 있다.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자, 본성을 뭐 한다? 본성을 변화시킨다.
자, 본성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이 나오면은 무슨 관점이다? 이게 바로 성악설 관점이다라는 거. 관점이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 성모성악설입니다. 그래서 고자가 되겠는데요. 자, 성모성악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이 흐를 때 동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서쪽으로 흐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상가가 바로 고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이 본성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재, 책,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쉬워요. 과목 자체가 굉장히 쉽다. 전에는 국민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웠었는데요. 지금은 변경된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과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 믿고 따라오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성선설 먼저 보시죠. 맹자. 자, 맹자는 성선설이고요. 맹자는 기원전 11세기경에 중국에서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이다. 인간의 품성이 본래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했고요. 자, 성선설은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본래 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맹자의 인성론으로, 자, 모든 사람에게 체크해 주시죠. 모든 사람에게 사단이라는 네 가지 선한 마음이 있으며, 자, 사단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정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감정.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다 라는 거. 마음이 있으며 그것을 확충하면 인간된 도리를 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보는 거죠. 사단, 사덕 있기 때문에. 자, 맹자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본 근거는 이 성품을 인간에게 준 하늘이, 이 성품을 인간에게 준 하늘이 선하다는 점이었다. 그렇죠. 맹자에 따르면 인간만이 하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그 밖의 모든 것과 확실히 다른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므로 그 밖의 모든 것과 확실히 다른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맹자는 군주가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의 도덕 정치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가 주장하는 건, 공자가 강조하는 건 뭐다? 자, 공자는 인과 뭐를 강조한다? 예를 강조한다. 근데 맹자는 좀 더 혼란스러운 사회이기 때문에 인과 뭐를 강조했다? 의를 강조했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맹자는 이러한 선한 본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도덕을 수양하고 실천할 수 있으며 정치가들도 탐욕을 뿌리 뽑고 민심과 천심을 합일한 왕도 정치를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 공자 같은 경우, 일단 맹자 같은 경우는 무슨 정치? 왕도 정치가 나왔죠. 왕도 정치. 자, 공자는 그럼 무슨 정치일까요? 일단 덕으로 다스린 덕치겠죠. 당연히 맹자도 덕치를 강조하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또 이제 왕도 정치라는 용어가 나왔다. 맹자. 자, 성선설은 맹자 그리고 루소 등이 바로 성선설을 주장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체크하는 거는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악설입니다. 순자인데요. 춘추 전국시대에 활동한 순자는 맹자와 반대로 인간의 성품이 본래 악하다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자, 성악설 보시면요. 성악설은 인간의 성품은 본래 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순자의 인성론으로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자, 사람이 타고난 본성은 누구나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며 좋은 목소리와 예쁜 용모를 탐하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본 근거는 사람들이 본래 자기 이익을 좋아해서 남과 다투고 눈과 귀의 욕망 때문에 예의를 차리지 못한다는 데 있었다. 자, 순자는 인간은 본래 남을 미워하고 이익을 좋아한다는 성악설을 통하여 악한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외면적 사회 규범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순자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규제하기 위해 예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적으로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화성기위를 주장하였다. 즉 순자 같은 경우는 본성을 악한 성악설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내용이죠. 화성기위. 자, 성악설은 순자, 홉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 등이 주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팁으로 좀 알려드리면 순자 같은 경우 제시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 용어가 많이 나와요. 자, 성왕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이런 제시문이 항상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내용 보면 이 내용이 나오면 순자다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성무선악설 보시죠. 고자. 자,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나 선택, 환경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 선함과 선하지 않음의 구분이 없는 것은 마치 물에 동쪽과 서쪽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자, 성무선악설은 인간의 본성에 선도 악도 없다라는 주장으로 바로 고자가 있고요. 그 다음 서양 쪽에서는 로크가 있죠. 로크 등이 주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윤리 쪽 잠깐 사회계약설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사회계약설을 보게 되면은 홉스 있죠. 홉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 로크. 그 다음에 루소 이렇게 있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외워두죠. 간단해요. 이 로크가 가운데니까 백지설. 홉스는 성악설, 루소는 성선설 이렇게 그냥 구분하시면 돼요. 되셨죠? 예. 인간 본성에 대한 견해 보시면 성선설, 맹자. 인간은 순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육체적 정욕이나 환경 때문에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맹자는 성선설입니다. 그래서 사덕과 사단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육체적 정욕이나 환경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순자. 성악설, 인간 본성은 악하니 인위적인 노력으로 그 본성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인위를 강조합니다. 인위. 그렇죠? 그래서 인위를 강조하고 예를 통해서 화성기위, 악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백지설, 로크. 자, 백지설이란 영국의 경험론자인 로크의 견해로 성무선악설과 상호 맥락이 통하고 있죠. 고자랑. 그다음에 자, 성기호설이라고 있어요. 이 뒤에 가면 다시 배울 텐데요. 성기호설 하면 정약용 선생님이죠. 자, 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 인간 본성을 뭐라고 본다? 기호로 봅니다. 기호. 그래서 선이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결단을 통하여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기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악설도 아니고 성설도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한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성이 있다. 즉 기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기호설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인간의 행위와 삶에 대한 다양한 윤리적 해설이 있는데요.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도리로서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윤리는 인간이면 마땅히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마땅히 해야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땅히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합니다. 개인이 어떤 윤리적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내용과 근거는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윤리라는 게 마땅히 뭐뭐 해야 할 이런 내용 계속 나오죠. 마땅히 지켜야 할, 마땅히 추구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마땅히 되어야만 한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즉 윤리학이란 마땅히 뭐뭐 해야 되고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무슨 학문이다. 윤리학은 바로 당위의 학문이다. 이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고요. 인간의 삶과 행위에 대한 동양 사상의 윤리적 해설입니다. 자, 불교 먼저 보시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요.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것을 중시하고
자비를 행하는 삶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교 입장에서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불교의 이상적 인간상, 보살입니다. 보살이죠, 보살. 그래서 이 자비를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유교입니다. 인의예지로 표현되는 인간의 도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도리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인격의 수양을 통해 그러한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유교 같은 경우는 뭐죠? 인의예지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인격 수양을 통해 그러한 도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성인, 유교 쪽에서는 대표적인 뭐 이상적 인간상 하면 성인 또는 뭐 공자, 맹자 좀 다른데 이상적 인간상이 좀 용어는 다른데 유사합니다. 뭐 대인, 대장부, 뭐 이렇게 뭐 군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가 무의자연 사상입니다. 중요하죠? 무의자연 사상. 자, 뒤에 가면 배우실 텐데요. 일단 무의자연 사상이라는 거는 무의, 인위적인 거 하지 말고 뭐로 돌아가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무의자연 사상을 바탕으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이상으로 삼았다. 도가는 중국 노자와 장자의 허무, 염담, 무의의 설을 받든 학파로 만물의 근원으로서 자연을 숭배하였다. 유가와 더불어 양대학파를 이룬다. 그래서 이 춘추전국 시대 때 보면 유교하고 도가가 있는데 유가, 도가가 있는데 원래 도가가 훨씬 더 유명해요. 예, 유명한데 지금은 이제 유가 쪽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명하죠. 예. 중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원래 이 시대 때는 도가가 유명했던 사상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인간 삶과 행위에 대한 서양 사상의 윤리적 해설이 있는데요. 자, 고대 윤리 사상가들 보시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죠. 자, 소크라테스 제자가 누구죠? 플라톤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크라테스를 알면은 이 사람들의 사상을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정신의 덕을, 즉 영혼의 덕을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인간이면 누구나 그 덕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신의 덕, 영혼의 덕, 이성이죠, 이성. 자, 이성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교예요. 모든 인간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이다. 자, 그리스도교는 최고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최고죠. 최고 가치라고 생각하고, 자, 인간은 언제나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당연히 누가 나오죠? 율신인 신이 나오겠죠? 예. 자, 다음 보시면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리사상의 필요성입니다. 윤리사상의 의미. 자, 윤리사상은 인간의 행위 규범이자 삶의 도리인 윤리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이다. 윤리사상은 좋고 나쁨, 옳음과 그름, 덕과 악덕, 의무, 행복 등에 대한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윤리사상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자, 1번 보시면요. 자아 탐색의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윤리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자아 탐색을 위해, 두 번째, 삶의 목적과 가치체계 제공을 위해, 세 번째, 도덕적 행동 지침, 도덕적 판단 근거 제공 위해, 네 번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윤리적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있죠. 자, 인간의 삶에서 윤리사상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윤리사상은 윤리적 질서, 원칙, 합리적 논리로 설명한다. 그리고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윤리사상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 윤리사상이 왜 필요하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요.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이성적 본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인간의 동물적 본성 보시면요. 인간도 나무나 짐승과 다름이 없는 하나의 생물이고 따라서 인간은 생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본성은 자연과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에 알맞다. 자, 19세기 후반의 영국 생물학자죠. 찰스 다윈입니다. 자, 찰스 다윈이 내놓은 진화론이며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도 꽃이나 개와 다름없이 최초의 생물체가 진화한 산물이므로 생물, 특히 동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이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과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화 계열상 인간은 생물 중에서도 식물보다 동물에 가깝죠. 따라서 동물적인 본능과 충동을 가지고 있고요. 자, 동물적 본성에는 인간도 배고프면 음식을 먹고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성욕을 채워 종족을 보존하고요.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동물이고 인간의 본성은 바로 동물적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겠죠. 동물은 본능에 따라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데 비해 인간은 이성과 의지에 따라 반성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인간은 뭐가 있다라는 차이점이죠. 동물과 차이점이 이성이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성과 의지에 따라 반성적으로 성찰도 하고요.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뭐가 있다? 이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의 이성적 본성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목적에 알맞게 계획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자, 인간은 바로 이런 계획과 예측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변형하고 도구를 이용하며 자, 문명을 이룩하고 폭넓은 사회관계를 맺을 수 있다. 자, 인간은 하나의 동물이면서도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환경 변화, 도구 개발, 문화적 욕구, 의사소통의 수단,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환경의 변화 보실까요? 자, 인간은 자연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 환경을 능동적으로 변형하기도 한다. 자, 이처럼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형한 정도는 현대에 올수록 커졌다. 자, 당연히 인간은 환경 변화시키고요. 그리고 인간 도구를 또 개발하죠. 자, 인간은 자연환경을 변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했다. 이미 있는 자연적 도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돌, 청동, 철 등으로 새로운 도구를 만들었다. 자, 다음 이제 문화적 욕구를 충족도 했대요. 자, 인간은 생물로서의 욕구 이외에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등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욕구는 식욕, 성욕과 달리 인간에게 특히 강하며 이런 욕구들 덕분에 인간은 오늘날 수준 높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인간은 매우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이 맺는 관계는 다른 동물보다 범위가 넓고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자, 인간은 의사소통의 수단과 교통수단을 개발하여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남모르는 사람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은 그냥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할 거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다 좀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일반적 특성 별표 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자, 인간의 일반적 특성 보시면요. 첫 번째,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두 번째, 도구적 존재이다. 세 번째, 유희적 존재이다. 별표 쳐주시고요. 자, 네 번째, 문화적 존재이다. 다섯 번째, 종교적 존재이다. 여섯 번째, 사회적 존재이다. 일곱 번째, 정치적 존재이다. 여덟 번째, 윤리적 존재이다. 별표 쳐주시고요. 지금 일단 이 인간의 일반적 특성 같은 경우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있죠. 이 내용이 돌아가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1번, 3번, 8번은 잘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고 별표해 주시고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성적 존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적 존재. 자,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성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성은
인간은 생각하는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을 목적에 맞게 알맞게 계획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죠. 자, 또한 이성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 추론, 사유를 할 수 있죠. 삶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판단, 선택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생각하는 정신적 힘, 즉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고요. 선생님 이거 도구적 인간 아닌가요? 뭐를 바탕으로? 이성을 바탕으로기 때문에 이거는 이성적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자, 문화를 창조, 계승하고 각종 놀이 활동을 통해 유의를 지킨 존재이다. 지금 쭉 보면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있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이다?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양식은 이성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요. 보시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성적 존재, 도구적 존재, 유의적 존재, 문화적 존재, 종교, 사회, 정치, 윤리적 존재 이렇게 있죠. 또 뭐도 있냐? 뭐 성찰적 존재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윤리적 존재를 예를 들어볼게요. 윤리적 존재. 자, 이성을 바탕으로 반성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윤리적 존재일까요? 이성적 존재일까요? 이 얘기예요. 뭘까요? 이거는 이성을 바탕으로 앞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또, 자, 이성을 바탕으로 이성을 바탕으로 도구를 만든다. 자, 또는 문화를 만든다. 이거 다 뭐죠? 다 이성적 존재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지금 도구, 유희, 문화, 윤리 이런 것만 단독으로 나오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없어야 되겠죠. 이성이라는 존재 조건이 없어야 된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봤냐면 이성적 존재까지 봤다라는 거. 이게 이 말장난을 칠 수가 있는데 앞에 이성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도구적 존재인데요. 인간은 불리한 생리적, 신체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유무형의 도구를 끊임없이 만들어 사용한다. 자, 인간은 각종 연장이나 자동차, 컴퓨터 등을 다루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도, 법률, 규정, 기술 등을 만들어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지금 도구죠. 제도나 법률도 뭐가 되는 거죠? 규정도 마찬가지로 도구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유희적 존재입니다. 유희라는 게 뭐죠? 즐거움을 얻기 위한 존재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의지적인 활동으로 인간 활동의 중요한 요인 하나가 놀이와 여가이다. 자, 놀이와 여가. 놀이란 유희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논다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 다양한 정신 창조 활동을 통해 삶의 활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즐긴다라는 얘기인데 유희라는 거는 놀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유희는 피로를 풀고 생활에 탄력을 주며 열등감을 극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성숙한 삶을 위한 준비가 가능하게 합니다. 자, 문화적 존재 보시면요. 인간만이 문화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인간만이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어하고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만이. 자, 여타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거죠. 언어하고 문화가 인간에게 있다. 언어하고 문자가 인간에게 있다. 자, 상징체계로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뭐 할 수 있다? 언어 문자를 이용해서 문화를 계승하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각 사회는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이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자연환경, 인문환경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니까 문화가 달라지니까 문화의 상대성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종교적 존재.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고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내세의 구원을 추구하는 존재가 바로 종교적 존재고요. 자, 사회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 가운데서만, 인간이라는 피에테의 말은 인간은 사회 속에서만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존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인간은 한 사회의 언어, 지식, 기술, 예술 등을 배움으로써 자기가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인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화라는 건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배우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 지식, 기술, 예술을 배우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다음 이제 정치적 존재인데요. 국가를 이루며 정치적 선택 및 활동을 하는 존재이다. 정치적 존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윤리적 존재인데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핵심적 특성으로 인간의 본질 중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말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윤리적 존재임을 보여준 말이고요. 인간은 의식적으로 행위하며 스스로 가치를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자기 반성의 존재입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세계를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다. 자,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세계를 도덕적으로 성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윤리적 존재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인간의 존재, 그래서 8가지 존재의 내용을 봤는데 시험지에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신적, 윤리적 존재 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성의 발달, 그래서 사회의 진화라는 내용인데요. 자, 인간의 이성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던 본성이라기보다는 인류가 진화하고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 점차 발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류는 개인의 생존을 위해 생각하는 능력을 키웠으며 발달한 뇌기능으로 기억, 창작 등 고도의 사유를 할 수가 있다. 자, 인간에게는 선하든 악하든 타고난 본성이 있기보다는 인류가 진화하고 인간의 조상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인간 특유의 이성이 발달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개인의 성장도 있는데요. 자, 인간의 이성은 타고나기보다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고 보았다. 즉, 태어나 생활하면서 신체적, 사회적,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해 인지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인지 발달론 하면 피아제죠. 피아제는 인간의 지적 활동, 행동을 환경에 대한 수능이라고 보았으며 이 수능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2가지의 보충적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피아제에 따르면 인지 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 그 다음에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가지 주요 단계로 나뉜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 내용이고요. 챕터 1, 대단원 1단원 중에서 작은 단원, 한 단원 내용을 봤습니다. 자, 이 단원 내용은 일단 중요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 바로 기출문제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죠? 인간의 본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견해, 인물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성선설 누구 배우셨죠? 우리 성선설 하면 순자가 아니죠. 누구요? 맹자. 선생님 그럼 공자는 인의예지를 얘기 안 했는데 공자는 그럼 성선설 아닌가요? 자, 공자는 인의예지를 얘기 안 했죠. 사덕을 얘기를 안 했죠. 공자. 자, 사덕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 공자의 제자가 맹자며, 자, 맹자 같은 경우는 사덕과 그리고 사단 이야기를 해서 성선설인데 공자는 사덕과 사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자도 뭐라고 본다? 성선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맹자가 제자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자, 성선설 하면은 맹자죠, 맹자. 그 다음에 서양 쪽에서는 누구 있죠? 루소 있죠, 루소. 자, 성악설 하면은 맞네요. 정답이 2번이고요. 자, 홉스하고 또 누구 있죠? 순자,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들 있죠. 자, 그다음에 성모선악설이 있습니다. 성모선악설 루소하고 루소가 아니죠. 자, 루소가 아니고 로크고요. 그 다음에 동양 쪽은 누구죠? 고자 이렇게 되겠죠. 자, 성기호설 하면 누구죠? 고자 아니고 정약용 선생님. 성기호.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기호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시험 문제 우리 1단원 작은 1단원에서 인간의 본성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이죠. 두 번째 문제 유형 뭐죠? 인간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특성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이 파트는. 자, 가보시면요. 인간은 각종 연장이나 자동차, 컴퓨터 등을 다루고 이용할 뿐만 아니라 제도, 법률, 규정, 기술 등을 만들어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무슨적 존재다? 도구적 존재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나를 보시면 자, 인간은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삶의 재미를 느낀다. 이것을 통하여 인간은 다양한 정신, 창조 활동을 전개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자, 놀이래요. 놀이. 그럼 유희죠. 놀이가 유희니까 유희적 존재.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지금 다 기출문제고요.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제기된 인간의 특성. 자, 또 나왔죠. 인간의 특성. 보실까요? 어린 왕자가 길들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다. 그러자 여우가 대답했다.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 아쉬워질 거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제 좀 알아듣겠어. 나에게 장미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이제 나의 장미꽃이 있는 별로 돌아가야겠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런 내용은 지금 인간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보실까요? 여기서 나에게 장미꽃이 하나 있는데 그 꽃이 나를 길들였나 봐. 이제 나의 장미꽃이 있는 별로 돌아가야겠어. 자, 이거는 바로 사회적 존재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길들인다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인데 되셨죠? 관계를 맺는다는 거였는데 장미꽃과 관계를 맺어서 장미꽃이 있는 별로 돌아가야 되겠다. 사회적 존재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정답이 3번이고 굉장히 재밌는 그런 문제죠. 자, 이렇게 지금 1강 첫 수업 한번 해봤습니다.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고 이 과목을 선택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별로 안 어렵다라는 거. 예. 다음 시간엔 다음 단원 이제 소단원이죠. 2번 두 번째 소단원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요. 윤리학의 기본 원리부터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